2024년 국가별 GDP 규모입니다. 하지만 여기 눈에 띄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여긴 나라가 아니고 모두 다 아시다시피 바로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주입니다. 한 나라 주의 경제 규모가 바로 이 두 나라의 경제 규모를 넘어버립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0위 안에 미국 기업이 무려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을 만든 기업 어디인지 다들 아시죠? 애플이란 기업의 주식 총액이 놀랍게도 영국이란 나라의 주가 총액보다 큽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보기만 해도 이 나라의 규모와 파워가 느껴지실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은 미국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방장 사기 맵, 미국이란 땅덩어리를 표현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표현이 있을까요? 우선 항해 가능한 미국의 강들은 나머지 세계 전체를 합한 것보다 훨씬 길고 큽니다. 미주리강, 오하이오강, 아칸소강, 미시시피 강들은 비스듬하게 흐르며 국토를 자연스럽게 나눠줍니다. 여기다 더해 미국은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중위도 지역에 딱 걸쳐 있습니다. 풍부한 강과 온화한 날씨, 이 말인즉 농사에 특화된 땅이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옥수수와 밀 두 개 종목만으로도 유럽 전체의 생산량을 압도해버립니다. 또한 미국 국토는 방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하루에 2021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이는 2위 사우디와 3위 러시아의 생산량을 합한 것과 맞먹습니다. 천연가스는 더합니다. 125억 입방피트, 이후 9.5억 입방피트, 어마어마한 생산량 차이를 보여줍니다. 더불어 미국은 그 큰 땅을 혼자 마음껏 쓰고 있습니다. 미국을 공격하려면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야 합니다. 수많은 국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는 유럽과 중국에 비해 너무 평화로운 지역인 셈이죠. 멕시코와 캐나다가 있지만 사실 그들은 미국의 친동생들이나 다름없는 국가들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거대한 땅이 전부 미국은 아니었습니다. 이 제국이 만들어진 과정은 행운의 연속이었습니다. 1803년 토마스 제퍼슨은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사들여 순식간에 국토가 2배로 늘어났으며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사고 1845년 텍사스, 1846년 오리건을 합병, 그리고 1850년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캘리포니아까지 얻으며 지금 미국의 지도를 거의 완성합니다. 또한 미국은 인구를 빨아들이는 자석이기도 했습니다. 풍족한 자원과 드넓은 땅, 하지만 너무나 부족한 노동력 때문에 세계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했고 수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인구 증가는 530만 명에서 약 7,600만 명으로 말도 안 되는 상승치를 보여줍니다. 더불어 1890년 뉴욕 시민의 80%는 이민자였고 시카고의 경우 그 수치가 87%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전화기를 대중화시킨 알렉산더 그레엄 벨과 철광왕 앤드류 칸에게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었고 전기, 전류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킨 니콜라 테슬라는 세르비아 사람이었습니다. 젊고 생기가 넘치고 그리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초창기 미국은 그렇게 생기가 넘치고 활력 있는 나라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단순히 영토의 크기나 많은 인구 그리고 자원의 풍족함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명확한 그리고 차별 없는 제도와 사회구조가 꼭 필요합니다. 미국은 부모님을 잘 만난 금수저입니다. 우선 미국은 근사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바로 1차 산업혁명을 만들고 최초로 의원 내각제를 시행한 나라 영국입니다. 미국은 그런 영국의 좋은 전통을 많이 전달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식시장, 상품거래소, 그리고 각종 법을 만들 때도 영국의 모델을 참고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종종 영국에 자국의 기술자들을 보내 영국과 수많은 지식을 공유하고 교환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기술자들을 역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미국은 개신교라는 현명한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초기 유럽 이민자들 중 상당수가 종교적 박해를 피해온 개신교도였습니다. 유럽에서 종교개혁으로 태어난 개신교는 근면과 성실을 최고의 미덕으로 보고 이를 통한 부의 증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하기 위한 최고의 가치로 보았습니다. 기존 카톨릭이 주장하던 불을 밝히는 것은 탐욕스러운 것이다라는 관점과 완전히 다른 자세였죠. 이런 정신으로 무장한 미국의 이주민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광활한 황무지 미국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성스럽게 개발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신만 무장한다고 나라의 부가 증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사회제도 그리고 법 같은 시스템들이 이를 받쳐줘야 합니다. 이때 미국의 위대한 국부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퍼슨과 해밀턴이죠.
이 두 인물은 초창기 미국의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입니다. 미국 지폐에 등장하는 이 두 위대한 정치가이자 사상가들은 사실 너무나 상반되는 캐릭터와 출신 그리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밀턴은 스코틀랜드 행상인의 사생아였으며 제퍼슨은 태어날 때부터 수백 명의 노예들을 물려받은 금수저였습니다. 해밀턴은 미국이 제조업과 산업도시로 변모하여 상업공화국이 되기를 원했고 이를 통한 경제 발전 그리고 누구나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공평한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제퍼슨은 미국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탑재한 지주 중심과 그 밑에 강력한 노동윤리를 지닌 평민으로 구성된 농업사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퍼슨은 해밀턴이 주장하는 경제 발전은 반드시 미국을 파괴할 것이며 욕망스러운 사람들을 만들어 결국엔 미국의 독립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렇게 두 국부들은 끊임없이 토론장과 회의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쟁합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그들은 정부조차 침해할 수 없는 막강한 권리를 국민들에게 부여하는 헌법을 제정하기도 하는 긍정적인 성과도 만들어냅니다. 이는 기업이 상업활동을 할 때 속임수와 위법 행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보장했습니다. 미국에서 기업이 한번 잘못하면 당국은 기업이 휘청거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제와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에 대해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지닌다라는 제퍼슨의 말처럼 국부들은 개인의 재산권을 나라의 DNA에 뼛속까지 심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재산권 보호가 정말 엄격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도 만들긴 하지만 결국 나라 전체의 창업 정신을 퍼뜨리고 더불어 미국에 투자하는 다른 국가의 자본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미국이란 나라에 자신들의 거대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특허권 보호 조항을 헌법 제1조 8항에 넣은 것인데 미국의 특허법은 미국을 단일 지적재산권 시장으로 만들고 발명가에게 무려 14년 동안 수익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들은 심지어 유럽인에게도 지적재산권을 부여하고 다른 나라보다 저렴한 특허 신청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1836년 특허청이 신설되면서 특허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얻고 미국의 혁신의 신동력으로 급부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명확한 법과 시스템이 미국 기업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 최초로 현대적 의미의 사업가, 비즈니스맨이란 단어가 나왔고 미국인들이 유럽인들이 신사, 학자, 지식인을 바라보는 존경스러운 시선과 마찬가지로 사업가를 바라보았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헨리 포드,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은 무에서유를 창조하는 그런 사업가들 말이죠. 그렇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창업자를 배출하면서 1810년 가장 많은 특허 건수를 기록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들은 당시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냉동장치를 발견한 미국의 발명가 올리버 에반스는 델라웨어 지역 농부의 아들이었고 면화의 씨앗을 분리하는 조면기를 발명한 일라이 휘튼은 매사추세츠 농부의 아들, 최초로 안전 엘리베이터를 개발한 엘리샤 오티스는 버몬트주의 기계공의 아들이었고 농기계 분야의 혁신을 일으킨 존 디어의 창업자 존 디어는 버몬트주 대장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런 기업가들이 만든 두 가지가 미국의 번영을 다시 한번 촉진시킵니다. 바로 철도와 전신입니다. 우선 철도는 미국의 공간 혁신을 만듭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취임식을 위해 한 달 동안 달려야 했던 테네시 내 11 구간을 1860년대 철도를 이용해 단 3일이면 완주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철도는 밀, 구리, 철광석, 그리고 석유, 목재와 같은 대량의 화물을 옮기는 데 의존하는 미국 경제 구조의 완벽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철도의 화물 비용은 1톤 마일당 0.87달러로 마차 24.5달러보다 90% 넘게 저렴했습니다. 이처럼 이 위대한 운송수단은 육로의 운송 단가를 크게 낮추고 더불어 노동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도만큼이나 혁신적인 또 다른 기술이 개발됩니다. 바로 전신입니다. 과거에는 A 지역에서 B까지 소식을 전달하는데 몇 주가 걸렸지만 전신이 개발되고부터는 단 몇 초뿐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전신은 이 커다란 미국을 단일 금융시장으로 바꿉니다. 이 케이블이 개통되기 전 배로 대서양을 가로질러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약 10일이 걸렸지만 대서양 횡단 케이블은 메시지 전송 시간을 1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이 케이블은 뉴욕, 런던, 파리를 아우르는 통합 금융시장을 만듭니다. 또 철도와 전신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무궁무진한 혁신의 결과물들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강철, 석유, 전기, 자동차, 그리고 전화입니다. 우선 헨리 베서머가 강철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만들며 1870년대 39만 톤에 불과하던 강철 생산량이 1913년 2800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강철은 내구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으며 이를 통해 더 길고 튼튼한 다리를 만들었고 더 높은 건물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철은 철광항 앤드류 카네기, US 스틸이라는 거대 미국 기업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철이 미국의 뼈대를 만들었다면 석유는 미국의 신경계를 만듭니다. 1858년 드레이크가 유정을 파기 시작하며 20세기 석유는 미국의 주된 에너지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자동차, 연료유는 산업, 난방유는 가정에 사용되며 미국은 저렴한 석유를 발판으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1880년대 전기 그리고 자동차라는 또 다른 혁신적인 기술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미국이 전기와 자동차를 처음부터 개발한 건 아닙니다. 그저 이 기술들을 그 어느 누구보다 널리 보급시켰습니다. 이탈리아의 알렉산드로 볼타는 최초의 배터리를 만들었고 영국인 마이클 패러데이는 최초의 발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 미국의 에디슨은 1882년 자신의 거래은행 JP모건 사무실에서 자신이 생산한 전기로 로우 맨하튼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독일 사람인 칼 벤츠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2달 전 1879년 처음으로 내연기관을 완성하며 1885년 최초의 자동차를 제작합니다. 하지만 이를 상업화시키고 대중화시킨 건 바로 미국의 헨리 포드였습니다. 그는 1908년 대중을 위한 차 모델 T를 만들어 내연기관 혁신에 더욱 불을 지핍니다. 사람들이 집까지 말 대신 차를 몰고 갈 수 있게 되면서 마을과 도시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렇게 자동차는 미국의 지도를 바꾸어 버립니다. 또한 자동차의 개발은 좀 더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운송수단인 비행기의 개발로 연결됩니다. 1900년 라이트 형제는 글라이더로 비행을 하는데 성공하고 1909년 두 사람은 조종학교를 설립하고 비행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발명들과 더불어 구스타버스 플랭클린이 냉장열차를 발명하고 존 랜디스 메이슨이 메이슨 유리병을 만들고 조셉 캠벨은 통조림 캔을 만듭니다. 미국 전체에서 작고 큰 혁신들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생산성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들은 미국을 전혀 다른 나라로 만듭니다. 미국 사람들은 뼈를 휘게 만드는 노동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아이들은 학습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여성들은 우아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불과 4년 만에 밀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졌고 스테이크는 더 이상 호화스러운 귀족들만 먹는 음식이 아닌 대중이 종종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내일 먹을 음식을 걱정하는 게 아닌 너무 많이 먹는 걸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영양사라는 단어가 1905년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미국은 굶주림을 걱정하는 나라가 아닌 전 세계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풍족하고 부족함 없는 나라가 되어갑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감사합니다.